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거울 속 내 모습에 건강의 열쇠가 숨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얼굴 모습이나 피부색 등에 따라서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게 형상의학 최고 권위자이신 조성태 박사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늘은 구강편평태선이라는 어려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구강점막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 난치성 질환이라고 알려진 이 질환도 한의학의 원리를 이용하면 효과 만점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조성태 박사님과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네. 이 구강편평태선에 대한 사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병은 난치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한의학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치료 효과가 좋아서 거의 완치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60대 여성분입니다. 20년 넘게 입안이 헐고 아파서 음식만 닿아도 통증이 심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구강평평태선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나 자극적인 음식을 아예 드시지 못했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지만 큰 호전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셨죠. 네, 2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고통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순한 구내염과는 차원이 다른 통증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환자분은 구강 문제 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20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20년. 그러니까 뭐 바르는 거라든지 먹는 약으로 될지 알고 한방적인 치료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한 겁니다. 환자분은 구강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증상은 다 구강평평태선과 연관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10년 전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고 그래서 부정맥약, 혈압약을 또 불면증도 있어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변비가 심해서 치질까지 생겨서 수술까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항상 한의학에서 생긴 모습에 따라서 체질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분의 체질은 어땠나요? 네, 사람의 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체질이고 체질 중에서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체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은 얼굴이 붉으면서 특징적으로 눈이 돌출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돌출된 것은 심화의 발현상, 즉 심화에 의해서 병이 오기 쉬운 체질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심장에 열이 차기 쉬운 체질이기 때문에 눈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앓고 있는 구강평평태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도 다 심장의 열로 인해서 생긴 증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여러 증상들이 모두 구강편평태선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증상, 불면증, 변비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구강편평태선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다른 데서는 변비 따로, 구강편평태선 따로, 또 이 증상 따로, 불면증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의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체는 자동화 기계이기 때문에 구강평평태선이 치료가 되면 동시에 다른 증상들도 치료되는 게 특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각자의 체질적인 흠으로 인해서 몸의 여러 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네. 구강평평태선이니까 입을 보는 이비인후과로 가고 변비니까 항문외과, 불면증이니까 정신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분의 경우 심장 열이 해결이 안 되고 쌓여서
심장 문제뿐 아니라 입안에 염증을 일으키고 대장 문제, 수면 문제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환자분께는 어떤 치료를 진행하셨나요? 내부에 쌓인 심장열을 다스려 주어야 또 이미 치솟은 열을 급하게 꺼주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회춘 양격산이라는 거기다가 석창포를 더한 처방을 해드렸는데요. 양격산은 회춘 심장의 열을 조절하여 구강 내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열에 의해서 폭발돼 나온 거니까 열을 꺼주면 구강 내의 염증이 완화되는 것이죠. 위와 장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석창포를 더해서 진액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구강정막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이 약을 복용한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 달이 지나면서 큰 호전이 있었습니다. 입안의 통증 강도가 반 정도 줄어들었고 20년 동안 그렇게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됐다 하시면서 너무나 고마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걸핏하면 변비가 생기곤 했는데 약을 드시면서 변을 시원하게 본다며 대단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네. 입안만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좋아졌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리에 쥐가 잘 나던 게 많이 줄어들었고 손발도 얼음을 잡는 듯 늘 차가웠는데 점차 온기가 돌고 게다가 피로감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위통증 같은 부분은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강편평태선 치료를 하셨는데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까지 좋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이것이 바로 한의학의 치료의 핵심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증상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의 연결 시스템으로 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몸속에 쌓인 열로 인해서 기혈순환이 문제가 생겨 다리의 쥐남이나 손발의 냉증 같은 증상도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본 원인을 다스려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니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좋아졌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인데요. 그렇습니다. 치료와 더불어서 생활 습관 관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만성병, 오래된 병을 치료할 때는 생활 습관, 생활의 법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강편평태선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가 차게 되면 안 됩니다. 배가 차면 위로 열이 치솟게 되어 구강편평태선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다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찬 음료, 찬 과일, 익지 않은 채소 같은 음식은 성질이 차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단지 채소를 익혀서 드시는 거, 나물해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신가요? 구강편평태선은 단순히 입안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억제하는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환자분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만성질환도 한의학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난치에 가까운 구강편평태선이란 질환도 단순한 구강 질환이 아니라 전신 불균형과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또한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는데요. 장기간 같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알찬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